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핑크더니. 자, 오늘은 우리 또 투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아유, 제가 그 즐겁습니다. 벤자민 그레엄, 예. 또 워런 버핏, 예. 찰리 먼거 이분들이 한 얘기를 근거로 해서 좀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그러면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벤자민 그레엄이 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인기도를 가늠하는 투표소 같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실제로는 저울과 같다. 되게 유명한 경구죠. 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인간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정말. 실제로 여기서 뭐 인기도를 가늠하는 투표소 같다는 게 사실 뭐 우리가 투표하는 거 자체가 꼭 어떠한 실체라기보다는 신념을 갖고 투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기분 좋으면은 그날 비 많이 오면은 뭐 A를 찍을 수 있고 햇빛 쨍쨍 찌면은 B를 찍을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경향도 많이 있죠. 이 행동심리학 얘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네. 연애하러 나갔는데 뭐 그날 나온 음악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럼 그 아가씨랑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표도 똑같다. 주식도 비슷하다. 그 이제 좀 웃겼던 게 그거였습니다. 옛날에 뭐 닷컴 버블 때인가요? 뭐 싸이가 아주 잘 나갈 때인가요? 싸이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뭐 다 올라갔던 거. 그 싸이 아버지의 기업 주가가 올랐죠. 그렇죠.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아무 뒤에 가서 싸이 말고 다른 분이셨나? 그 관련 회사 사장이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게 어쨌든 싸이 아버지 기업이 그랬던 겁니다. 네. 그래갖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와, 싸이 아무 상관없는데도 막 올라갑니다. 막 이번에 비트코인 얘기도 좀 웃기긴 하죠. 비트코인 올라갔던 거죠. 생각해보면. 네. 근데 그런 얘기 했었죠. 비트코인 올라간 게 그 만우절 날. 네. 그 재미로 올려놨던 기사를 따라서 올라갔는데. 네. 예, 지금 한 250만, 300만 원 주가가 그 비트코인 만우절 날. 네, 만우절 날 거짓말 500만 원까지 밀어 올려놓고 500만 원 계속 유지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얘기한 거 투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보수하고 진보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100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가 한 30, 진보가 30, 요 30, 30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네, 그렇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뭐 1번, 무조건 2번. 골수는 그냥 찍는 거죠. 그렇죠. 그냥 1번 아니면 2번.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네, 그렇죠. 나머지 있는 이 40. 이 분들이 결국에 그때의 그렇죠.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이죠. 그렇죠. 네. 그날 기분에 따라서. 네, 결국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우리 편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가. 그렇죠. 네. 그렇게 치면은 뭐 엉뚱한 정치 얘기긴 하지만 그 각 정당들이 굳이 그 자기가 잡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더 잡으려고 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치면. 많이들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면 섭섭해하죠. 섭섭해도 어지간하면 찍으니까 그렇죠. 그냥 잠깐 그냥 액션만 취해주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 중간에 항상 고민하는 이 사람들을 그렇죠. 잡으려고 노력해야 그렇죠.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맞는 거긴 하죠.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어떤 동네 보면은 뭐 정권을 오래 잡았어도 가보면 되게 비리비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비리비리해가지고 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거기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니 그렇죠. 뭐 도와줄 거 없이 열심히 이제 새로운 물고기. 네, 그냥 보니까 결국 경기도가 좋아졌죠. 그냥 말로만 그냥 이를테면은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그렇죠. 끝나면 안 해주고 예. 네, 그래 어차피 그래도 될 거니까. 네. 결국 이제 경기도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네. 여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해준 쪽으로 움직이니까. 해주는 애를 뽑아주니 네 저희가 뚫겠습니다. 그렇죠. 해줘야 여기 만들겠습니다. 안 만들면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이. 그래서 그 번제문은 단기적으로는 항상 그래서 이제 인기도를 가늠하는 투표소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해당 기업의 뭐 실적, 가치, 뭐 해당 기업이 잘 될 것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단기적으로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막 재밌던 거 많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네, 그렇죠. 이거 할 때 막 주가가 갑자기 막 10배씩 막 오르고 막 그런 것들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걔네 물건 못 팔면은 땡인데. 그렇죠. 물건 팔면은 또 근데 10배씩 팔릴 리가 없거든요 한꺼번에. 그렇죠. 마스크 팔리긴 하죠 가끔. 네. 그렇게 하는데 팔린다고 해도 이게 또 미세먼지 많을 때만 얘기지 주기적으로 계속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참 그 인기 투표라는 게 주로 미세먼지 한번 올 때 아니면 뭐 구제역 이런 거 봤을 때 한번 샥 떨어졌다가
네. 인기투표. 역인기투표라고 해야 되겠죠. 네, 확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떨어졌다가 슉 올라오는 웃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기 투표와 같기 때문에 예. 그걸 또 잘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행동 심리학 그쪽에서 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헛소리다. 효율적 시장 가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시장이 모든 정보를 다 반영을 해서 그렇죠. 잘 가격을 매긴다. 네,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두 경제학자가 길을 걷고 있는데 길거리에 1,000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주술라고 했더니 야야 저게 여태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주셨다는 건 저 1,000원이 분명히 1,000원이 아닐 것이다. 그 때문에 주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효율적 가서 그렇죠, 이론이고 그렇죠. 옆에 있는 경제자는 아니다. 그래도 일단 저게 1,000원인지 아닌지는 일단은 주워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000원이면 좋은 거고 아니면 다시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경제자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어차피 저렇게 있는 거 보면 아무도 저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주워가지 않는 거고 그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제 그게 이제 그렇죠. 유명한 얘기잖아요. 또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참 그 1,000원. 네. 1,000원이니까 네. 이제 갖고 가겠다는 게 사실 옳은 행동인데 네. 효율적 시장 가설 뭐 이런 거. 네. 모든 게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드러났다는 거니까 그 사람들 이제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죠. 네. 어차피 저게 돈이 아니니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걸 거다. 네. 진짜 돈이면 누가 벌써 가져가기도 가져갔을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잠깐 말씀드렸던 걸 대입해 보면은 네. 그 시장 돈의 가치를 쫓아가는 게 이제 벤저민 그램이나 아니면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단기적으로 아까 뭐 뭔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정에서 이거 아무도 안 가져갔으니까 이거 돈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그 단기적인 가정 또는 이제 인기 투표 이제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각자의 그 투자 성향에 따라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기 투표다라는 거라고 하면 저는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확실한데 저는 당장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 이번에 제일 뽑을 것 같은데 그럼 걔한테 붙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다음에 안 된다면 버리면 되고 그거를 흔히 말해서 유행에 맞게 딱딱딱 치고 빠지기를 잘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보면 의외로 네,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없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 사람들이 얘의 인기 있는 놈이다, 얘는 정말 대단한 놈이라는 것을 인정할지는 나도 모르니 일단은 사놓고 인정받는 그날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하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볼 땐 분명히 얘 인기 있는 놈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는 게 빠르냐 저거냐는 모르겠고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럼 일단은 사놓고 한번 기다리면 언젠간 빚을 보겠지. 좋은 놈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왜냐면 그게 이제 일반 그 직업이 있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그건 아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인기 투표만 쫓아 하다 보니까 그걸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 일 하면서 그거 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계속해서 그 트렌드도 파악해야 되고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몰리는지도 사실 파악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피말리죠. 그렇죠. 오늘 밤에 비 오면은 내일 어떻게 할지 꽃 떨어질 건데 꽃장사하는 회사가 잘 나간다 싶으면 막 거기 투자하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미세먼지 그 다음 날 안 나오면은 끝아님이길까? 환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괜찮을 놈 같을 놈 사놓고 기다리겠다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쪽 파의 그 거두이시다 보니 그렇죠. 네 이런 이제 개념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교주가 이제 교리를 이제 설파한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제 요 전에 거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게 이제 저희 뭐 서프라임 모기 정도가 가장 IMF 서프라임 모기지가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는데 이 사람은 세계 대공황을 겪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 그렇죠.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 한 2년 보고 나서 영혼이 나간 거죠. 네. 영혼이 털리고 나서 야 이게 회사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집어 던지니까 의미가 없네. 다 떨어지네. 그렇지만 이 회사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회사야. 뭐 캔 음식 그때 이제 캔 음식이나 아니면 뭐 철을 만드는 회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살아남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살아남는데 뭐 주가는 거의 쓰레기 취급받고 있으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치를 갖다 측정해 줄 건데 인기가 떨어져갖고 대공황 때문에 작살이 난 것이니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겠다. 이런 모습이 아마 이 사상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네,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덱스 펀드 얘기를 나오는데요. 인덱스, 이제 뭐냐면 이제 인덱스 펀드를 해라. 돈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이제 분할로 일정 기간에 날쳐서 이제 나누어 넣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인들에게 투자를 하려면 차라리 인덱스 펀드를 해라. 그게 더 좋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적립지 펀드식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뭐 투자를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투자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 인덱스 펀드를 뭐 꾸준히 계속해서 하면서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투자를 해라.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하시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덱스 펀드가 세상에 제 생각으로는 세상에 마법의 공식? 마법의 공식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가 할 때는 그게 분명히 옳은 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인덱스 펀드라는 것 자체가 소수였죠 원래는. 네. 이제 점점 더 이제 다수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몰리니까. 그렇죠.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이거 갖고 이제 경쟁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얘기 많이 했으니까 버핏하고 저 투자 헤지펀드하고 헤지펀드하고 싸웠죠. 경쟁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대략적으로 한 09년 정도? 그때쯤 됐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10년 작년에 끝났으니까. 예, 그때 이제 패시브 펀드거든요. 그렇죠. 패시브 펀드가 그 당시에 그 S&P 500 기준,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S&P 500 기준으로 약 한 6% 정도를 점유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약 한 16% 정도를 점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엔 진짜 소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치주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 개념 그거지 않습니까? 역발상. 그렇죠. 남과 반대편에 살아.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워렌 버핏과 벤저민 그라이엄이 추구하던 이제 그거에 들어갔었는데 점점 이게 다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향후에 이게 한 50% 됐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 할 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회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보통 패시브 펀드 같은 게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자기네가. 그렇죠. 인덱스에 딱 정해지면 그걸 막 사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돈 들어오면 사고, 달라 그러면 팔아서 주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걔는 뭐 아무 고민할 게 없고 그냥 그렇죠. 기계 연구할 것도 없죠, 뭐. 연구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관 투자가 되게 좋습니다. 네. 사람은 필요가 없으니까. 네네. 또 기계가 더 돌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들어간 것들은 되게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안 갑니다. 패시브가 전 시장을 다 커버한다고 하지만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요 종목에 주로 투자를 하고 그렇죠. 비주요 종목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걔들은 이제 주가 수익 주식이 이제 이익 얻는 거에 비해서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향후에 이제 이게 시장이 더 커져서 패시브 펀드 또 인덱스 펀드가 한 50%였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버림받고 이제 신경 안 쓰는 것들이 생기고 그럼 거기서 또 워렌 버핏이 주장하던 투자 기회 가치가 덜 평가받는 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인덱스를 하는 게 근데 이제 약간 좀 두려운 이제 경향 나타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인덱스 펀드가 알고 있었거든요. 보통 ETF를 많이 인덱스 펀드 쓰거든요. 인덱스 펀드를 넘어서 ETF로 해갖고 돌리는데 ETF에 ETF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ETF를 모아서 또 ETF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ETF를 전문적으로 돌리는 프로그램 나오고요. ETF만을 전문적으로 돌리는 헤지 펀드? 이런 것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그거죠. 옛날에 저희가 이제 요 전 방송에서 그 CDO 뭐 이런 거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CDO들을 모아놓은 CDO2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니, 합성 CDO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옛날 ETF가 있었는데 합성 ETF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적게라도 일단 먹자. 그렇죠. 뭔가 뭐 일단 먹으면 된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묘사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래서 원래는 워렌 버핏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점점 이제 이상한 걸로 돌아가는 거죠. 버핏이 옛날에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뭐라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세상이 원래 처음엔 되게 선구자들이 시작을 해서 바보들이 끝을 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바보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조금씩 뭔가 처음하고는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후천적 부자 아카데미라는 강의하고 그럴 때 이제 인덱스를 하셔라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인덱스를 하는 건 어디까지나 그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모기 위한 방법으로 ETF
또는 인덱스를 하라. 그렇죠. 방어적 3년에서 5년 정도에서 이렇게 예. 적금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으니 그걸 해라라고는 관점으로 할 뿐 자산을 모으는 거로 이 인덱스를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주식 투자라도 해봐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경험을 쌓으면서 그거를 좀 더 보는 눈이 생기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게 뭐 10년이 걸리든 20년 걸리든 그러면서 자산을 키워가는 게 맞지. 인덱스로 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더나 인덱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돈이 많이 내든 거기 쌓이면 그다음부터는 흔히 말하는 인덱스 기능은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적립펀드 기능은 사라지잖아요. 돈이 쌓이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주가 지수에 따라서 내 것도 움직이는 거지. 뭐 주가 지수랑 상관없이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아니거든요. 적립펀드는 그나마 이제 되겠지만 뭐 1억에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100만 원 넣는다고 해서 뭐 수익률이 달라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쌓인 게 1억인데. 지수만큼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이고 그보다는 하려면 개별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덱스 펀드 분명히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이거를 투자의 대체로 하는 거는 저는 대체 개념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또 개념이 다르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인덱스 펀드나 적립식 펀드는 어디까지나 돈을 모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내 자산을 불리고 굴린다? 그 개념은 저는 좀 아니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미국에선 가능할 것 같은데 네. 한국이나 유럽에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S&P 500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네네네. 저희 생각해보면 2,000 넘은 지가 벌써 한참 됐거든요. 네. 아직도 2,200에서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있으니 네. 한국에서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적립하는 것도 이 금액이 작았을 때는 그렇죠. 변동폭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죠. 금액이 한 10억 됐는데 아직 100만 원씩 넣고 있으면은 답이 없죠. 이거는 10억 됐으면 100만 원씩 넣어도 되죠. 이제 큰 돈 모았는데. 이게 그렇게 넣고 더 많이 넣어야지 이게 뭔가 적립 효과가 그쵸, 있는데 네.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가서 해야 됩니다. 하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10만 원씩 모아도 1,000만 원 넘어가면 솔직히 매월 10만 원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변동폭에 대한 먹는 효과가 그렇죠. 이미 확 줄어버리니까. 그 효과는 이제 사라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얘기하신 것처럼 주가 지수처럼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냥 그렇게 움직이면 그럼 그걸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방송에서는 미국 말고 독일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독일은 싸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거 괜찮죠. 네, 차라리. 지금은 독일 싸기 때문에. 네. 그럼 독일로? 그렇죠. 저희 말하고는 도시락 많이 올랐습니다. 뭐가요? 독일이? 그렇죠. 그래요? 벤츠가 많이 올랐어요. 벤츠가? 예. 제가 아는 분이 벤츠를 사가지고 그래요? 올라오겠습니다. 오. 유동성 장세라서 막 오르고 있거든요. 이야, 그렇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대주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돼지. 네, 돼지 많이 올랐잖아요. 관련 기업.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올랐잖아요. 미친듯이 올랐죠. 네. 야, 이게 참 저희 방송 좋은 방송입니다. 그러면 뭐 하냐고요? 하나도 안 샀죠. 둘 다 안 샀는데. 분석가는 원래 돈을 못 법니다. 나도 그때 그냥 말만 듣고 살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꽤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분석가 원래 돈을 못 법니다. 어쩔 수 없는데 운명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편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조회수가 끼껏해야 100, 200이던데 여러분들에겐 기회입니다. 좋은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송이든 적게 듣는 방송이 오히려 투자에서는 좋은 방송입니다. 그것도 분명 주의 가능하다. 그렇잖아요. 많이 들으면 그게 이미 시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적은 사람이 듣고 행동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게 시장이 반응했을 때 큰 돈을 버는 거죠. 뭔가 이제 인사이트가 살아있을 수가 있죠. 조그만 방송에서. 그렇죠. 반대편에 서라. 이게 워렌 버핏 할아버님의 사실 이제 중심 의지 보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편에 서라. 그렇죠. 남하고 같이 가면 뭐 하나도 벌어. 아니면 뭐 잘못하면 땅 속으로 들어갈 걸? 막 이런 게 네. 이분의 의도신데. 저희 방송 듣는 게 맞습니다. 자뻑이 심한. 뭐 그러면 딜레마인데? 우리는 그렇죠. 어쨌든 조회수를 좀 늘리는 걸 원하는 건데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회수가 더 이상 오르면은 이미 듣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방송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좋은 얘기 해드리면 되죠. 딜레마가 돼 버리는데 그러면은 좀 딜레마가 되네요. 저희가 어쨌든 뭐 그래도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즐겁고 재밌고 유쾌하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를 이제 잘 하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적립식 펀드로 했을 때 그 예전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3년 동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총 360만 원이잖아요. 예. 그게 420만 원 됐거든요. 대기는. 네. 괜찮네요. 네, 그렇죠.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죠. 그 360에서 420이면 얼마 번 거야? 무려 60만 원을 더 버는 거니까. 은행 이자는 비교도 안 되게 벌었죠. 그렇죠. 네. 그 정리펀드라는 것은 그 평균 매입 단가 그 효과를 누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맞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인덱스 펀드나 이런 정리식 펀드 자체를 그 약간 그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닥 효과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예. 네, 결과적으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좋건 간에.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거 이를테면 연봉이 무슨 막 1억쯤 되면 이런 거 해도 돼요. 예. 제가 볼 땐 해도 돼요. 조금 자산을 늘리면 돼요. 계속해서 적금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땐 투자를 하지 않는 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살아남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슬픈 이야기지만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꾸준하게 이제 죽지 않을 만큼 먹여주겠죠. 네, 그러니까 연금을 받아도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보장도 없는 거고 가면 갈수록 또 줄어들 수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과연 복지를 잘해줄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쉽지 않은 얘기죠. 네, 그런 의미로는 이제 인덱스 펀드를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적금 대형으로는 할 만하나 이것을 투자 관점에서 자산을 늘리는 걸로는 저는 일단은 별로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질이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질. 이건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 것 같습니다. 이거 타고나야 됩니다. 이거는 뭐 배워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버핏 할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처음에 왜 저러지 했었는데 딱 한 5분 10분 얘기해보면 알아 그랬는데 네. 이제 이거랑 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민감한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놓고서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한 2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네. 네, 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들고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씬에 빼놓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계시는데 그러지 않고서 이제 거의 뭐 다 팔아먹었거든요. 그래갖고 부자인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슬픈 이야기죠. 이게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 뛰어난 회사들 같은 게 많이 들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큰 부자들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 정도로 이제 느긋한 사람, 좀 느린 사람,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게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워렌 버핏은 좀 성격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뭐 워렌 버핏은 원래 성격 이상한 사람이야.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타고난 성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느긋하게 남과 외골수로 지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여유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게 왕따 기질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겁먹고 다 파는데 자기는 뭐 좋아 이랬던 그 왕따와 미친 기질이 없으면 과연 가능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질이 사실은 이제 이게 핵심인데, 그쵸.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약간 이제 곰님하고 약간 좀 다른 게, 곰님은 이제 태어나야 된다. 타고나야 되겠다. 입장이고, 저는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본인이 깨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팔아서 수익 났다고. 한참 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였구나. 뭐 수익 났다고 좋아했는데 더 큰 수익을 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결국에는 못 얻어먹었네.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그렇게 쉽게 파는 게 아니라 좀 더 장기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트레이닝. 본인 스스로가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워런 버핏급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곰님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은 가능하죠. 그게 왜 어지간해서는. 근데 한국은 사실은 어지간해서는 그게 보면 대체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져요 분명히.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저 처음에는 이게 워런 버핏 좀 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사조사 하다 보니까 웃기게 그거죠. 미국은 50%씩 까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50% 40% 까지는 경우가 너무 그러니까, 허다한 겁니다. 네, 뭐 맞아요. 여차하면 반토막 나는 경우가 80년 저희가 사실 80년대부터 주식이 저희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오를 때 무섭게 오르죠. 근데 미국은 역시 같이 무섭게 오르는데 떨 때 걔는 조금 떨어져요. 뭐 네. 15%에 안 떨어지는데 우리 그렇죠. 떨어지면 뭐 종합주가 지수로 40% 50% 빠지거든요. 말이 종합주가 지수 40, 50이지. 그럼 빠지면 심하게 빠지면 80%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종이 쪼가리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견딜 수 있는데 워렌 버핏 한국에 갖다 놨으면 정신이 헷갈아 나갔을지도 모른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핑크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기간 보면 오르긴 오르는데 이걸 한 5년 10년 단위로 보면 거의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올랐다 이거를 반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바라보고 올랐으면 그 기업을 다시 사고 싶어도 일단 팔고 나중에 나름대로 또 엄청나게 하락하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들어가던가 그게 훨씬 더 큰 돈을 버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한국은 이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볼 때 저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네. 이제 경험을 한 얘기를 쓴 건가. 그냥 어차피 자기가 다 살아온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하니까. 그렇죠. 네. 잠깐 한번 숫자 하나만 좀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적립식 투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오는데 저희가 그 IT 버블 때 네. 그 S&P 500이 1490이었습니다. 네. 그때가. 근데 지금 보면은 S&P 500이 지금 2896이에요. 네. 한 2배쯤 올라왔죠. 얘가. 네. 근데 코스피를 그때 코스피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잠시만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직도 2200. 저거 어느 세월에 저거 너무 저희도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쟤네보다. 네. 그렇죠. 그건. 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IT 올 때 보면은 비슷한가? 1000이었습니다. 1000. IT 버블이라는 건 몇 년도를 코스피 얘기하는 거? 99년에서 2000년 사이. 99년? 예. 네, 99년에 여기 좀 99년 2000년인데 저희 이제 2200 한 2배 올랐네요. 그게 2배인가요? 비슷한데? 걔네가 더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 1420에서 2890이고 우린 1000에서 2220이면 오, 신기하네. 미국 애들 훨씬 더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비슷한데요? 죄송합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럴 리가 없어. 지수상으로는 그런데요? 한국도 좋은가 봅니다. 그럼 코스닥으로 하면 코스닥은 코스닥? 코스닥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나스닥하고 코스닥 비교해 보면은 네. 생각도 안 해봤는데 좀 나스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으로 한번 봐볼게요. 나스닥 100은 해볼만 하겠는데 저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왔는데 미국은 어쩌러 수했지? 잠시만요. 근데 이게 미국 스탠다드 500하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평가 방식이 같은가요? 뭐 가중 평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나스닥 옛날에 높았어. 이거 나스닥은 게임이 안 되겠다. 미쳐있던 가격이라. 그때가 4,370이었습니다. 4,370? 예, 거기서 99년이? 예, 99년이 00년이고요. 최고봉이 지금은 7,680. 7,680. 코스닥은 더 오른 거 아니야? 그러게요. 갑자기 고민되는데 이거 말해놓고 되게 틀릴 것 같은데 되게. 코스닥도 생각해보면은 걔네 지수 어디 갔지? 한국 지수. 자, 코스닥. 두근두근. 이게 망신 나가겠는데 이거. 미국이 더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올라가는데 어찌 있지?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 도동 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어이구. 아하. 네. 최고 때 2,668. 네? 코스닥이? 2,668. 코스닥이? 네, 코스닥이 2,668. 지금은 753. 753인데 99년이 2,600이라고요? 그러게요.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스닥에 광풍이 불었던 거죠. 그거 말고 제가 알기로는 코스닥이 중간에 뭘 했던 거로 아는데? 뭔가 조정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저 좀 해보니까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산을 하나 그리고서 내려왔는데 조정했을 수도 있겠네요. 워낙 많이. 제 기억엔 조정한 거로 기억하는데 중간에 그 지수 그거를 너무 떨어져서 그랬나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네. 좀 미국이 더 많이 오른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한국도 비슷하네요. 이렇게 많이 오르다니 이거 신기하네. 네. 여러모로 볼 때 그래도 저는 미국이 좋은 거 같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비겁한 변명인데 이건 완전히. 창피해라. 아니 왜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 네. 근데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 개별 기업을 볼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심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이제 뭐 채찍의 끝에 있다 보니까 세계 경제 그래서 막 이렇게 한번 흔들리면은 화끈하게 또 오르는. 그러니까 뭐 막 올랐다가 또 막 50% 또 떨어졌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럴 때 뭐 바닥부터 하면 10배가 올랐어. 그래서 와 그런데 또 보면 그 좀 지나 보면 또 50%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거기서 또 뭐 20% 오르고 뭐 보면 워낙 이게 변동이 왔다 갔다 제가 볼 땐 해서 네. 그쵸. 일단은 어느 정도 오르면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은. 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진득하니 하기에는 사실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올라가질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이거. 유레카야? 유레카인데 신기한 걸 얘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지? 뜻하지 않은 유레카를 오늘 얻은 거예요? 뭔가 잘못 본 것 같은데 내가. 그래요? 네, 겨우 2회밖에 못 오르다니 이 IT 업을 때보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질이 그 필요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기질이죠. 네. 그쵸.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갈 길을 묵묵히 지키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결국엔 얘가 큰 성과를 내서 내가 돈을 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죠. 그런 것을 참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 뿐이죠. 끔찍하죠. 네.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코스텔라니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수면제 먹고 자라고. 아하. 수면제 먹고 제일 좋은 방법은 해당 좋은 기업 몇 개 사놓고 수면제 먹고 자고 일어나서 한 10년 후나 이렇게 일어나라고. 그럼 무조건 성공했을 거라고. 너무 안타깝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놓고 계좌 폐쇄하고 없애버리고 다시는 하지 못하고 돈 엄셈치고 살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죠. 혹시 내가 주식 계좌를 다시 열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손가락을 잘라버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결국에는 안 팔고 주주총회 서류가 막 날라올 건데. 생각해보면 애들용 계좌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애가 한 5살쯤 됐으면 5살 명의로 해가지고 그 증여세 내고서 계좌를 만들어서 뭐 좀 괜찮은 ETF라도 아니면은 뭐 회사라도 사고 그 세금 한도 내에서 이제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애가 자라서 20세 때 됐을 때 그 돈을 냅둘까요? 뭐 그때 팔아 쓰더라도 한 10년은 뭉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걔가 그 돈을 냅둘까요? 뭐 써도 뭐 거기까지만. 아무리 쓰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을 넣었을 때 20억이 되진 않았을 테고. 그렇죠. 그렇게. 기껏해야 뭐 몇천 원에서 1억 2억 많아봤자 그래봤자 10 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렇게 쓰면. 한 500만 원 넣었는데 10배 되고 5천만 원 되면은 애 등록금이 해결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은. 그렇긴 한데 애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뭐 자기 돈인데. 등록금 내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 돈인데 가만히 있겠냐 그렇지 내 말은. 결혼할 때 좀 보태주고. 중요한 거는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네. 잘 타일러 봐야죠. 뭐 그다음은 자기 인생이니까. 네. 자 어쨌든 그럼 오늘은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 인기 투표, 인덱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는 기질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결국 쉬운 게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심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투자를 하느냐가 또 중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했던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이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늘 30분에 끝내는 스타일이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